행복이 먼저다.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노후 대책 준비에서 조심해야 할 것, 세 번째, 자식 농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 대책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신경 써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를 저는 시간을 쏟아라. 시간을 쏟아야지만 우리 진정한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팔랑귀. 남의 말에 속속속 듣고 남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남의 말을 걸러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가 노후 대책 준비에서 조심해야 할 것. 바로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 우리나라의 그 뿌리 깊은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자식에게 올인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정말 간슬개도 다 빼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성공할 수 있고 자식이 잘 될 수 있으면 정말 그것을 위해서 모두 다 희생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자, 근데 우리 40대, 50대가 낀 세대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통적인 사상을 가졌는 부모 세대와 신세대인 자식 세대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대는 부모님을 모시는 공양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고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샌드위치 세대, 낀 세대가 바로 40대, 50대, 60대 초반인 우리 세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낀 세대가 노후 대책을 할 필요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식한테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가 우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현명하게 노후 대책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자, 근데 노후 대책에서 은퇴설계 연구소장님이 전에 삼성증권의 김진영 그 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책도 내셨는데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라는 책도 내셨는데 이분의 그 키워드는 현실감 있는 은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우물쭈물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세상에 어떻게 되는 거 없습니다. 현실감 있는 은퇴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은퇴 준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5가지의 적을 조심하라 라고 그 5가지 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 그럼 노후 대책의 5가지 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 창업, 두 번째 사기, 세 번째 건강, 네 번째 부부, 다섯 번째가 자식입니다. 노후 때 정년퇴임을 하고 퇴직을 하고 나서 사업 한번 해볼까? 사업을 했어요. 인테리어 다 하고 권리금 주고 들어갔어요. 장사가 안 됐어요. 버티다 망하고 나왔어요. 그냥 앉아서 퇴직금 다 날립니다. 그 보통 퇴직금이라고 들고 나는 돈을 창업한다고 다 날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창업이라는 것이 뭐 치킨집을 한다든가 뭐 프랜차이즈 빵집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 물론 이제 목 좋은 곳에서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창업을 했을 때 성공률이 낮다는 것은 TV에 정말 지겹도록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업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몇십 년간 회사 생활을 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자기 직장에서 창업과는 무관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통닭을 굽는다. 통닭에 뭐 달인도 아니고 뭐 다른 집 통닭하고 큰 차별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 맛은 거기에서 거긴데 그 지금 초경쟁 뭐 그 골목에 가보면요 통닭집이 열 몇 개입니다. 열 몇 개. 별의별 통닭이 다 있어요. 거기에 또 통닭집을 내는 그런 경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창업을 하게 되면 돈도 못 벌고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회사에 딱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전투적으로 일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게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신이 나서라도 하겠는데 돈도 못 벌고 돈도 줄어들면서 육체 노동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본인이 정말 잘하는 것에 창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쓸데없이 그냥 창업했다가는 모았던 돈도 없어지기 마련이다. 그 다음에 사기. 사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팔랑기가 되면 사기당하기 십상입니다. 제일 타겟입니다. 제일 타겟. 돈은 얼마 있고 퇴직금을 받았는 돈은 얼마 있고 모았는 돈도 좀 있고 자,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궁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기꾼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 사기꾼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일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날싸고 정말 괜찮고 정말 박식하고 정말 똑똑해 보이고 정말 핸섬하고 훌출하고 매너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사기칠 리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정말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체크하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그 사람의 이력서만 딱 받아보시면 돼요. 이력서를 딱 받아보시면 우리가 100%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어디에 일을 했는 어디 누구. 그럼 거기 한 번만 전화해 보면 이 사람의 평판, 이 사람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이력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이 좀 이상한 좀 이상한 무슨 조직위원회 이런 거 뭐 대한민국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어떤 그런 명함에 갖다 붙이는 거 그런 거 이력이 있는 사람은 거의 그냥 사기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홀랑 넘어가서 돈을 날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건 이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 아무래도 그 기능이 떨어지죠. 심장 기능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잘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 다음에 부부 관계. 이 부부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남편은 이제 밖에서 돈을 벌고 집에서 와이프가 집안 살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남편이 너무 강압적으로 아내를 대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아내가 참다 노후에 황혼 이혼을 해버리자. 그러면 남편은요 완전히 쪽박 차는 겁니다. 그 아주 생활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정말 재테크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 명성을 크게 얻었던 사람들,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와이프를 여왕 모시듯이 합니다. 왜냐? 그게 현명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현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재테크에도 성공하고 명성을 얻고 권력을 얻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항상 그 남편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잘 모셔야 됩니다. 물론 와이프도 남편을 잘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믿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자식인데요. 이 자식에 있어서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원하면 해주게 되죠. 근데 이 자식에게도 해줄 때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본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선에서 하면 그것은 아주 피곤해진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우리 자식은 잘할 거야. 우리 자식은 남들하고 좀 달라.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그 며느리도 그럴까요? 그 사회도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들이 어떤 여자랑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왔다. 이 고부간의 갈등이 갑자기 없어지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 고부 갈등이 갑자기 없어질까요? 고부 갈등이 왜 생기나요? 내 자식은 괜찮을 거야. 내 자식은 남들과 달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여자랑 같이 결혼하더니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이 아들이 성격이 바뀌는 거죠. 부모를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고부 갈등의 어떤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죠. 그래서 내 자식은 다르다. 내 자식은 잘할 거야 라는 것도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남자랑 결혼하고 사위가 들어오거나 혹은 자식이 여자랑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그 며느리와 사위는 피를 한 방울도 섞지 않은 남이죠. 그 남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하고 결혼해서 둘이가 가정을 또 이루고 거기에 또 자식을 또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노후 대책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공양하는 세대이고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입니다. 뭐 버림받는다는 게 이게 막 되게 비참하게 버림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양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자식들 세대라는 거죠. 버림받는다고 해서 좀 비참하게 버림받고 뭐 배신당하고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양하고 같이 살면서 뭐 이렇게 모시고 이런 세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것들도 우리 보통 대략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죠. 지금 뭐 4, 50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식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살겠다. 손자, 손녀하고 같이 손잡고 해피하게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아예 그 노부부가 재밌게 황혼을 잘 재밌게 살겠다는 분들이 많지 자식들 옆에 끼고 살고 싶은 분들 별로 없죠. 미리 잘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자식들에게 올인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자식들이 뭐 사업을 한다, 뭐 어디 투자를 한다 이랬을 때 홀라당 줬다가는 노후 대책에 답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먹여주고 배우게 해주고 결혼까지 갔으면 이제는 자립하게 내둬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노후 자금으로 마련했는 돈을 그래 너는 나의 자식이니까 홀라당 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 집 부모님이 사는 집과 자식이 사는 집을 합쳐서 큰 집을 사자. 그래서 부모님을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한두 달 잘 모실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불편합니다. 후회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걸 합쳤지? 내가 왜 그때 그걸 합쳤지? 라고 다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노후 대책에 있어서 가장 크게 선을 딱 그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이라는 거죠. 자식. 제 이 말씀은 자식하고 부모의 어떤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요, 부모도 정년퇴임 후에 본인의 노후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자신이 살면서 쓸 돈을 본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줬을 때 자식이 그 순간에는 감사하겠죠. 감사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 부모를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자식하고 사이도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선을 분명히 그어서 노후 대책에 관계된 돈은 세이브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자식도 자립심이 커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노후 대책에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바로 자식 농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